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헤쳐볼 자료는요, 정의원 교수님의 저속노화 습관에서 가져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단순히 오래 사는 문제를 넘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을까? 그 구체적인 습관에 대한 이야기죠. 맞아요. 특히 그 습관 하나로 노화 속도를 늦추고, 심지어 미래 경제적 부담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게 흥미롭더라고요. 그렇죠. 혹시 간단한 습관 변화만으로 노화 속도를 한 75% 늦추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거의 20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와, 20억 원이요? 그 정도면 정말 노화가 단순 건강 문제가 아니라 완전 경제 문제네요. 네, 정 교수님이 노화 관리를 현명한 투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심각해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측을 보면 2040년대 한국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인구가 거의 400만 명에 육박할 거라고 해요. 근데 24시간 간병이 필요하다면 월 500에서 6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월 5, 600이요? 네. 이걸 감당하려면 자료에 따르면 대략 한 18억 7,500만 원, 그러니까 어림잡아 20억 원 정도의 자산, 정확히는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와요. 이건 또 일반 의료비 제외하고요. 갑자기 중환자실 가거나 1인실 쓰거나 하면 비용이 또 엄청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면 지금 20대부터 50대까지의 생활 습관이 60대 이후의 건강 상태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을 결정짓는다는 거죠. 결국 잘 나이르는 것이라는 게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기능 조화 없이 경제적으로도 좀 안정적으로 사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경제적 안정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고요. 그럼 대체 뭐가 우리를 이렇게 빨리 늙게 만드는 건가요? 그 원인이 궁금한데요. 그게 바로 가속 노화의 악순환인데요. 시작은 의외로 수면 부족 같은 것일 수 있어요. 수면 부족이요? 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잖아요. 근데 이게 또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요.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뇌에도 직접 영향을 준다고 들었어요. 자제력은 떨어뜨리고 충동적인 행동은 부추긴다고? 네, 맞아요. 전두엽 기능은 저하돼서 자제력이 약해지고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는 위축되고 반대로 감정이나 쾌락을 추구하는 편도체는 과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자제력이 약해지니까 밤에 스마트폰 더 보게 되고, 단 거 땡기고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게 결국 가속노화 식사로 이어지기 쉬워요. 그러면 이제 몸에서는 대사노화라고 해서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배는 나오는 그런 변화가 생기고요. 마른 비만 같은 거요? 네. 그리고 만성염증, 또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해서 몸이 혈당 조절을 잘 못하게 되고 지방이 축적되면서 염증 물질을 막 내뿜는 노화세포가 늘어나게 됩니다. 끔찍하네요. 그 노화세포가 또 문제를 일으키고, 혈관도 망가뜨리고, 혈압도 올리고, 머리도 멍하게 만들고, 완전 악순환이네요. 네, 맞습니다. 브레인 포그라고 하죠. 업무 효율 떨어지고 회복 탄력성도 낮아지고요. 그럼 이 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할까요? 방법이 있겠죠? 정 교수님은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정갈한 생활 습관, 그러니까 저속 노화 습관이죠. 잘 먹고, 잘 움직이고, 마음 챙기고, 잘 자고, 금주금연하는 것. 이게 기본이에요. 네, 기본. 상태를 알아차려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마음 챙김. 그리고 셋째는 우리가 쾌락에 금방 익숙해진다는 인간 원리 이해입니다. 이걸 알아야 도파민만 쫓는 생활을 경계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중에서도 영양제 살 돈으로 운동에 투자하세요. 이 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이것도 연령대별로 좀 강조점이 다른데요. 일단 유연성 운동, 필라테스나 요가, 스트레칭 같은 거요. 이건 35세 정도부터는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60, 70대 돼서 잘 걷는데 아주 중요하거든요. 30대 중반부터요? 생각보다 이르네요. 그렇죠. 그리고 저항 운동, 그러니까 근력 운동은 50대부터는 정말 필수예요. 특히 완경후 여성분들은 뼈랑 근육 손실 막으려면 꼭 해야 하고요. 한국 분들 실천율이 20% 정도로 낮다고 하는데 60대 이후에는 비중을 더 늘려야 합니다. 걷기나 달리기는 젊을 때부터 꾸준히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그 코어 운동이라고 하셨죠? 네, 코어 운동은 정말 모든 연령대에 필수입니다. 특히 앉아서 일하는 젊은 여성분들, 마른 비만인데 코 약한 경우 많거든요. 이게 만성 통증, 소화불량, 자세 불균형, 심하면 퇴행성 관절염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코어가 그렇게 중요하군요. 둔근, 복근 이런 거요? 네, 둔근, 복근, 골반적근, 그리고 호흡근까지요.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좋습니다. 운동에 투자하는 시간은요, 결국 나중에 더 오래 건강하게 사는 시간으로 돌아오니까요.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운동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자세랑 식사겠죠? 저도 맨날 스마트폰 보면서 구부정하게 있는데 바른 자세라는 게 뭔가요? 네, 중요하죠. 일단 척추는 중립 상태를 유지하고 앉을 때는 엉덩이뼈, 그 좌골이라고 하죠. 그걸로 앉는 느낌으로요. 어깨 긴장 풀고 정면을 보시고요. 꼬리뼈로 기대 앉는 거, 그거 진짜 안 좋군요. 네, 특히 코어 약한 분들이 그렇게 앉기 쉬운데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갑니다. 식사는 역시 설탕, 흰빵, 흰쌀밥 이런 거 피해야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혈당을 확 올렸다가 뚝 떨어뜨리면서 몸에 지방 쌓고 염증 만들고 또 단 걸 찾게 만들어요. 악순환의 주범이죠. 그럼 뭘 먹어요? 대신에 마인드 식단이라는 걸 권장하는데요. 이게 뇌의 노화를 75%나 늦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75%나요? 어떤 식단인데요? 핵심은 통곡물, 콩, 견과류를 주식처럼 먹는 거예요. 혈당을 천천히 올리거든요. 그리고 채소랑 과일 충분히 드시고 올리브 오일 사용하고요. 생선이나 가금류는 괜찮은데 붉은 고기나 치즈는 좀 제한하고요. 와인 한 잔 정도는 괜찮다고 하네요. 듣고 보니 진짜 옛날 우리 집밥 같아요. 잡곡밥에 나물 반찬, 생선구이 뭐 이런 거요. 네, 맞아요. 60, 70년대 한국식 집밥이 아주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럿이서 좀 즐겁게 먹는 것도 강조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단순당 음료, 주스나 콜라 같은 것부터 끊는 게 시작일 수 있어요. 그렇군요. 당장 음료수부터 끊어야겠네요. 그럼 이제 몸속 노화 말고 겉으로 보이는 피부 노화도 좀 신경 쓰이는데 이건 햇빛이 문제라고요? 그렇습니다. 피부 노화의 거의 80%는 햇빛 때문에 생기는 광노화예요. 옛날 분들이 더 많이 들어 보였던 이유 중 하나죠. 그럼 선크림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기준은 SPF 30 이상, 근데 50 플러스를 권장하고요. UVA랑 UVB 둘 다 막는 브로드 스펙트럼 제품이어야 해요. 피해 지수도 높은 걸로요. 그리고 양도 충분히, 얼굴에 적어도 한 티스푼 정도는 발라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요? 비타민 D 합성은 괜찮을까요? 네, 선크림 발라도 비타민 D는 충분히 합성된다고 해요. 부족하면 영양제로 보충하면 되니까 굳이 피부 노화 감소하면서 햇볕 쬐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피부 노화가 그냥 피부 문제만이 아니라 만성 염증을 유발해서 전신 노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와, 결국 종합해보면 최고의 영양제는 잠, 운동, 마음 챙김 이 세 가지네요. 맞습니다. 휴버먼 랩처럼 너무 엄격한 루틴보다는 블루존 사람들처럼 좀 즐거움과 유연성을 허용하는 그런 중용의 삶이 더 지속 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건강관리가 정말 장기 투자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정확해요. 다양한 건강 요소를 그냥 최소한이라도 꾸준히 관리해서 건강 부자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일찍 시작할수록 복리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2040년대 의료나 돌봄 부담이 엄청 커질 거라고 하니 개인의 건강관리가 사회 전체에도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개인의 건강 유지가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 쭉 나눠보니까 노화는 피할 순 없지만 그 속도는 정말 우리 하기 나름이라는 게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운동, 식단, 자세,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런 일상의 작은 노력들이 결국 내 건강 수명도 늘리고 경제적 부담도 덜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 전체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 거네요. 네, 그쵸. 그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이런 개인적인 노력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 전체가 저속 노화를 좀 더 자연스럽고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우려면 과연 어떤 공동체적인 노력이나 시스템적인 변화가 필요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